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NBT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NBT. NBT는 얼마 안 됐죠. 이렇게 보시면 2021년 1월 달부터 왼쪽 위에 월봉 차트가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가 주봉 차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지금 현재 일봉 차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여기가 좀 들어오죠. 여기 얼마냐면 18,600원 선 이 자리. 여기 18,600원 선 여기 그죠? 19,000원 내지 18,600원. 그 금방이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그죠? 그다음에 일봉에서도 여기 보시면 18,600원 선.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표시한 자리는 이 자리죠. 여기죠. 여기. 여기 올해 한 1월 달, 3월 달에 저점이었던 자리죠. 이렇게.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18,600원 선을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자, 거기를 이렇게 주가를 표시한 이유는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오던 주가 흐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줄을 쳐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제 주봉에 줄을 쳤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줄을 쳐볼게요. 그 다음에 일봉에도 이렇게 줄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추세 전환이 일어났던 자리가 여기 추세 전환이 일어났던 자리가 여기 주봉 그리고 월봉 그리고 일봉입니다. 거기 이제 18,600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주가는 우상향으로 무엇인가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가 흐름이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그죠? 계속 높이지 못하고 낮아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낮아졌죠. 그러니까 올해 1월서부터 계속 낮추다가 11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18,600원을 넘기면서부터 주가는 그때부터는 조금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항상 황 대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셨다면 이해하실 건데 고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 가격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저런 자리를 지지와 저항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고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고점을 높이기도 전에 주가가 내려간 것은 싸게라도 누가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이지 못하고 저항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강하게 흐름으로 바꿔놨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MBT라는 종목은 이렇게 거래까지 동반을 하면서 뭔가 우상향으로 가겠다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점이 11월 중순서부터 18,600을 넘어가면서부터죠. 이렇게. 그죠? 근데 보다시피요. 이 주식은 또한 이제 눈을 돌려서 보게 되면 3만 원대 초반을 또 넘어가지도 못해요. 그것도 오랜 시간에 계속 이 자리를 걸렸습니다. 오기만 하면 부딪히고 오기만 하면 부딪히고 오기만 하면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3만 원, 3만 1,000원대부터 그다음에 18,600원세부터 주가는 갇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저항이 형성돼 있고요. 그죠? 내려오면 지지가 형성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만큼 주가는 지금 중립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럼 MBT라고 하는 그 이 종목이 3만 원대 초반대를 넘어가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가 또, 더 강하게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가격대를.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이 작용해서 3만 1,000원대를 이렇게 넘어가 준다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고가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현재 3만 1,000원에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존하죠. 지지도 있고 저항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MBT는 참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있고 지금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금까지는 본 거는 일봉, 주봉, 월봉을 통해서 의미 있는 가격대, 즉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봐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주가 흐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MBT,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소형주입니다. 그죠? 시가총액 2천억 정도 되고 지금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면 우리가 주가 흐름을 가장 우상향으로 가거나 우하향으로 갈 때 결정짓는 그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게 거의 실적이 제일 중요하죠.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니까 그 이윤 추구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더 많이 벌어지느냐 우하향으로 떨어지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그죠? 자,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 4, 4분기 때 한번 보게 되면 뭐 여기 안 나왔고 이제 올해 초반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173억, 188억, 그리고 202억. 그러니까 나름 그냥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좀 성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흐름만 유지를 많이 하죠.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볼게요. 연간 실적 최근에 보게 되면 2019년에 452억이었고 괜찮았는데 작년에는 뭐 443억 조금 고만고만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 분기 실적이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작년보다는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대단하게 우상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출 자체는 꾸준히 안정세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장되고 나서는 조금 이렇게 밀린 듯 하지만 그래도 이 반등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다만 3만 천 원대를 못 넘어가는 것은 또 그만한 또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고만고만하게 3만 원대 초반하고 18,600원에 갇혀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뭐 그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뒷받침돼서 재료가 있는지 한번 보면요.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 과처 주가는 강세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여기 12월 초죠. 지금 12월 20일인데 한 일주일 전에 기사가 나온 거고요. 그죠? 폭발적 성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실적 개선 및 성장성 가시화 전망이 나온다. 이 얘기 따라서 주가는 조금 우상향으로 좀 틀으려고 좀 이렇게 모양을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B2B 실적 성장 기대감의 강세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흘러나오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우상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잠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이러한 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도전해 볼 분이 있다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니 뭐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니 실적은 현재 뭐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매출액 구조가 꾸준하고 올라갈 가능성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모멘텀이죠. 이거를 뒷받침해서 올려가 줄 만한 내용이 있나 봤더니 뭐 괜찮은 내용들이 이렇게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기대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멘텀이나 내용이 우상향으로 갈 만한 이런 내용이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뭔가가 뭐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무게를 자꾸 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세 번째 이제 가격 분석 기술적으로 보면 3만 천 원이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NBT에 관심 있거나 그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하면은 실적하고 3만 천 원이 이 걸리작거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저항도 만만치 않은 이가 18,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종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맞는데 비중을 좀 줄여서 들어가는 게 어떡하나 싶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3만 천 원의 저항이 워낙 강하게 작용하니까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18,600원을 벗어나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이 저항 자리 흐름을 뚫고 나가서 안착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떨어지면 이게 지지가 그 다음에 출발했던 라인이 깨지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8,600원이라는 자리 뚜렷하긴 하죠. 그러나 31,000원이라는 자리도 또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도 있고 내용도 있고 다 괜찮은데 자리 가격 즉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만 1,000원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을 접근해 본다고 했을 때는 비중을 줄여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내가 줄을 쳐볼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라인을 치는 이유는 구체성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입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2만 원대 초반만 돼도 진입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조정이 일어나면 한번 사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를 넘어가는데 이제 실적과 가시화되는 부분이 좀 살펴서 괜찮다면 이 고가의 도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는 이걸 높일 만한 모멘텀이 없는 건데 이걸 넘어가서 지지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주가 레벨이 하락령에 있다 상승령으로 바꾸는 거니까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중은 너무 많이 싫지 않고 줄여서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 31,000원대 그 다음에 리코가 이렇게 그리고 18,6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기회를 노리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참고해서 NBT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 대표는 그럼 해볼래? 그럼 2만 원대만 오면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16,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우리가 손절도 각오해야 되니까 기준은 잡고 대응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그거죠. 실적 가시화시키는 부분이 남아있는 건데 기대감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고 비중을 좀 줄여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보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